이어서 우리나라의 바람의 특성 바로 두 번째를 공부하겠습니다. 이어서 내용 읽어볼게요. 자, 겨울에는 시베리아 고기압의 영향으로 북서풍이 많이 불고 여름에는 북태평양 고기압의 영향으로 남동풍 등 이 남풍 계열의 바람이 많이 분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을 어떻게 정리할 수 있냐? 바로 우리나라는 계절풍이 분다라고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계절에 따라서 성질이 달라지는 바람을 의미해요. 특히 이 겨울과 이 여름, 아주 기온이 낮은 또 아주 기온이 높은 여름, 이 계절적인 이 특징을 가지고 있는 바람들이 시기에 따라서 바람의 방향도 다르고 그 성격도 다른 바람이 우리나라에 이제 불어오게 되는데, 이것은 여러분 우리나라 위치를 설명할 때 지리적 위치와 관련이 있습니다. 자, 또 한번 정리하면 수리적 위치, 지리적 위치, 관계적 위치 중에서 자, 지리적 위치는 육지와 해양의 위치 또는 섬이나 반도의 그런 지리적인 특징을 가지고 위치를 표현하는 것이었죠. 자, 우리나라는요, 육지와 바다의 중간에 위치하고 있는 반도국입니다. 그래서 육지와 바다의 비열 차이에 의해서 계절풍의 영향을 받게 돼요. 여러분 교과서 아래쪽으로 보면 이러한 자료가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여러분 겨울부터 자료를 볼 건데요. 새로운 자료가 나오면 항상 관찰하세요. 어떠한 정보를 담고 있는지 잘 관찰하면 그 안에서 재미있는 이야기를 많이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봤더니 자료 15번에 보면 겨울과 한여름의 일기도라고 되어 있네요. 자, 겨울의 자료고요. 한여름의 자료예요. 자, 우리나라가 보이고요. 그쵸? 자, 여기는 중국이고요. 여기는 일본이에요. 선들이 그어져 있네요. 이 선들은요, 공기의 기압을 표현한 그러한 선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온 공부할 때 온도가 같은 지점을 선으로 연결했던 등온선도에 대해서 공부했었죠. 자, 이것은요, 이번엔 공기의 압력인 기압이 같은 지점을 연결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도 선을 지나는 그 지점들이 공기의 압력이 같은 지점을 이제 연결해서 표현한 자료고요. 네, 이렇게 봤더니 여기엔 H라는 글자가 있고 여기는 L이라는 글자가 쓰여 있네요. 자, 반대로 여름에는요, 또 이쪽에 L이라는 글자가 있고요. 또 바다 쪽에 H라는 글자가 있어요. 자, 이것은 무엇인지 이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H는요, 하이라고 해서요, 바로 하이는 하이스쿨, 고기압의 분포, 위치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L은요, low의 뜻에서 저기압의 위치를 알려주는 거예요. 아, 우리나라의 겨울철에 보면, 자, 어디에서부터 어느 쪽으로 바람이 불어갈 수 있냐? 자, 바람은요,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이동한다고 했어요. 육지 쪽에 있는 고기압에서부터, 자, 육지 쪽에 있는 고기압에서부터, 자, 바다 쪽에 있는 저기압 쪽으로 바람이 분다. 그렇구나. 그런데 아까 배웠던 내용과 연결해 봤더니 이때 이 고기압이라고 하는 걸요,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 시베리아 고기압이라고 한대요. 자, 이 지점에 고기압이 위치하네요. 그리고 이 고기압에서 저기압 쪽으로 불어가는 바람, 풍향을 한번 살펴보면, 자, 동, 서, 남, 방위를 이야기할 때 이 북서쪽에서부터 이 바람이 시작되어 불어가기 때문에 북서풍이라고 우리는 이름을 붙입니다. 이 이름을요, 조금 더 정리하면요, 북서풍 또는 북서계절풍이라는 이야기로 할 수 있어요. 같은 말입니다. 자, 여름을 한번 볼게요. 한여름에, 자, 이번에는요, 바다 쪽에 하이 고기압이 있고요. 그에 비해 육지 쪽에 저기압이 위치하네요. 자,
자, 바람은요, 고에서 저기압으로 바람이 불어가고요. 이때 이 여름에는 북태평양 고기압의 영향을 받는다고 했으니 이 고기압의 이름이 바로 북태평양 고기압이라고 북태평양 글씨가 잘못 써졌네요. 그냥 고기압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 고기압의 영향으로 자, 바람이요. 자, 남, 북 방위를 놓고 봤을 때 남서쪽에서부터도 바람이 불어오고 남동쪽에서부터 바람이 불어온다. 주로 이 남쪽에서 북쪽으로 바람이 불어간다. 그래서 남풍 계열의 바람이 많이 분다라고 여러분 일기도상에서도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옆에 있는 내용 보면서 한번 정리할게요. 자, 겨울에는 대륙에 있는 시베리아 고기압이 발달하고 바다에 저기압이 발달하여 서구 동저형 기압 배치가 나타난다. 반면 한여름에는 일본 남쪽 바다에 북태평양 고기압이 발달하고 한반도 북쪽에 저기압이 발달하여 남고 북저형 기압 배치가 나타난다. 자, 바람은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불기 때문에 겨울에는 대륙에서 바다 쪽으로, 여름에는 바다에서 대륙 쪽으로 바람이 불게 된다라고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선생님 이미 중학교 때 공부한 내용이긴 한데 한번 여러분의 기억을 되살리고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나라는요, 사실 봄, 여름, 가을, 겨울 이 계절의 변화가 있습니다. 자, 그 계절에 따라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치는 기단, 즉 기단은요, 공기덩어리를 의미하는데, 자, 이 공기덩어리의 영향 때문에 우리나라 계절의 특성, 계절별 기후 특성이 결정이 돼요. 자, 근데 자, 겨울의 경우, 자, 좀 전에 우리 시베리아, 우리나라 북쪽에 고기압이 위치하면서 시베리아 고기압의 영향을 받는다고 했어요. 자, 시베리아 기단은요, 시베리아 고기압과 같은 의미를 갖습니다. 자, 이때 여러분 아까 기초학습에서 했던 것처럼 자, 왜 이곳에 왜 고기압이 만들어지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겨울입니다. 여러분 육지하고요, 바다가 있어요. 자, 바다가 있습니다. 육지와 바다 중에 겨울이기 때문에 누가 더 기온이 많이 내려가냐? 비열의 차이로 인해서 육지의 기온이 더 많이 내려가고 상대적으로 바다의 기온이 덜 내려갑니다. 자, 여러분들 아까 전에 이야기했었던 것처럼 상대적으로 여기가 고온이 되고요. 상대적으로 이 육지 쪽이 저온이 됩니다. 자, 그러면 각각 그곳에 공기의 이동을 한번 생각을 하면 육지 쪽은 기온이 낮아져 있어요. 여러분 기온이 낮은 공기는요, 상승할 수가 없어요. 그런 공기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하강하고요. 하강하면서 공기가 지표면을 누르는 힘이 강해지기 때문에 고기압이 만들어집니다. 반면에 상대적으로 고온을 갖는 이 바다 쪽은요, 자, 공기가 따뜻하기 때문에 따뜻한 공기는 상승하려는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상승한다, 공기가 상승하게 되면 지표면을 누르는 공기의 힘, 공기의 압력이요, 낮아집니다. 저기압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겨울철에는요, 이 시베리아 쪽으로, 자, 시베리아 쪽에 고기압이 만들어지고요. 그래서 이 시베리아 고기압이 분포하고 있는 쪽에서 이 남쪽으로 바람이 불어가게 돼요. 자, 요거를 이렇게 연결해서 정리를 해보면요. 자, 겨울철에 시베리아 기단 또는 시베리아 고기압의 영향을 받는다라는 거고요. 자, 여러분 공기의 특성 때문에 그 공기가 다가오면 그 지역의 기후에 영향을 줍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하나 더 정리하면 어떻게 정리를 할 수 있냐? 자, 여러분 지금 자, 한번 이거 지우고서 선생님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자, 여기 이쪽은 육지고요. 자,
자, 이쪽은 바다 쪽입니다. 또한 이 위쪽은요, 고위도 지역이어서 기온이 낮고요. 그에 비해 여기는 상대적으로 위도가 낮은 저위도 지역이어서 기온이 높습니다. 자, 육지에서 만들어진 공기 덩어리는요, 육지의 특성상 건조한 공기가 돼요. 또한 바다에서 만들어진 공기는요, 바다의 특성상 습한 공기가 만들어집니다. 자, 그럼요, 이 시베리아 기단, 시베리아 고기압은요, 어떤 성질을 갖냐? 얘는요, 육지에서 만들어졌어요. 그리고요, 상대적으로 고위도에 있어요. 그래서 시베리아 기단 같은 경우는요, 기온이 낮고요, 건조해요. 자, 요거를 이렇게 정리합니다. 바로 한랭 건조하다라고 표현을 해요. 자, 그래서 한랭 건조한 특성을 갖는 바람이면서 자, 북서쪽에서부터 출발해서 바람이 불어오기 때문에 북서풍이라고 봅니다. 자, 겨울에는요, 여름에 비해서 바람의 방향, 풍향의 집중도가 높아요. 아주 북서풍, 북서 계절풍이라고 불릴 만큼 풍향이요, 좀 뚜렷하고요. 평균적인 바람의 속도, 풍속이 매우 강해요. 여러분, 겨울철 바람을 기억해보면, 찬바람 쌩쌩 불어가죠. 자, 그런 특징을 갖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겨울에 이 불어오는 이 계절풍 때문에 여러분 우리나라의 동쪽과 서쪽 간의 기온의 차이를 가져오기도 해요. 요것은 지형과도 관련이 있는데, 자, 우리나라의 자, 이 동쪽 해안가 쪽으로 산맥이 분포하지요. 자, 그에 비해 겨울철에 이 북서쪽에서 자, 북서 계절풍이 불어갑니다. 차갑고 건조한 바람이 불어올 때, 자, 이 서쪽 지역은요, 상대적으로 기온이 더 많이 낮고요, 건조해요. 하지만 이 산맥에 의해서 상대적으로 이 동쪽은요, 기온이 덜 내려갑니다. 그래서 우리 기온의 분포 이야기할 때 동해안과 서해안의 지역들 기온 차이 이야기하면 서해안이 훨씬 더 기온이 낮았던 거 기억하죠. 자, 또한 해안 사구의 형성에도 영향을 미치는데, 자, 우리 지형에서 공부했었어요. 해안 사구는요, 요 사빈에 있는 모래가 바람의 이동으로 인해서 만들어진 모래 언덕이었는데요. 자, 우리나라의 해안 사고는요, 주로 서해 쪽에 많이 발달을 합니다. 왜냐? 동해 쪽은요, 이 산맥의 영향으로 인해서 바람으로 사빈이 이동해 간다라고 하면 바닷가 쪽으로 모래가 이동해서 언덕을 만들기가 쉽지 않아요. 자, 하지만 서쪽에 위치하고 있는 이 사빈이요, 자, 바람을 맞게 된다라고 하면 이 모래가 이 사빈 뒤쪽으로 가서 이렇게 이동해 가면서 해안 사구를 만들어낼 수가 있겠죠. 자, 이때 사구를 형성하도록 돕는 바람이 바로 이 북서 계절풍입니다. 또한 우리나라는요, 촌락의 분포상 배산, 임수, 요거 좀 나중에 더 촌락 공부할 때 할 텐데, 자, 산을 등지고 물을 접하고 있는 산을 등지는 곳에 촌락이 발달하게 돼요. 왜? 산으로부터 이 차갑고 건조한 겨울 바람을 이렇게 막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이 북서풍, 북서계절풍에 의해서 또 겨울철에 다설지가 형성이 되고요. 또 차갑고 건조한 바람으로 인해서 따뜻하게 지내고 싶기 때문에 온돌이 발달하는 데도 영향을 미칩니다. 와우, 이렇게 정리되어 있는 요 두 줄의 이야기가 굉장히 많은 이야기로 풀어졌네요. 자, 여름은요, 여러분 겨울과는 좀 반대라고 생각하면 더 쉽고 빠르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우리 겨울의 특성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겨울은요, 여름입니다. 여름은요, 북태평양 기단의 영향을 받아요. 자, 북태평양 기단의 위치는 이렇습니다. 상대적으로 바다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요, 습해요. 습하고 또 상대적으로 저위도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기온이 높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북태평양 기단 이 공기는요,
고온 다습한 특징을 갖고요. 자, 이 남쪽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남서쪽에서부터 또 이 불어가는 바람이 남서쪽에서 또 남동쪽에서 이렇게 불어가는데 여기에서는요 남풍 계열의 바람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 교과서에서도 남풍 계열의 바람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여러분 여름철을 생각하면요 바람이요 이렇게 불긴 불어도 어디에서 이렇게 바람이 분다라는 걸 잘 기억하지 못할 만큼 특정 방향의 풍향의 집중도가 좀 낮습니다. 그래서 남서풍, 남동풍이란 표현을 쓰긴 하지만 이 남쪽에 위치하고 있는 이 북태평양 기단에서부터 공기가 이동해와 바람이 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 여름에 불어오는 이 고온 다습한 바람 때문에요. 자, 비가 많이 내릴 수 있고 또 그렇기 때문에 또 풍부한 강수로 인해서 벼농사를 짓는 데 도움을 주고요. 또 이 고온 다습한 이 남풍, 이 여름 바람으로 인해서 더위를 피하기 위한 이런 대청마루가 만들어지는 가옥 구조의 특성을 보이기도 합니다.